장구, 그러니까 한약구세에서는 잘 안 쓰는 장구인데요. 대안주거리를 하면서 이제 장구님, 성지님 장구님을 놓으시고 또 별상님을 놓으시고 사슬을 세운 다음에 이제 작두를 타실 때 별상님까지 놀고 이제 작두를 타고 그 다음에 사슬을 세우고 신장을 놀고 요 순서대로 되죠. 이제 별상님을 놀고 작두를 타려면 이제 장구제비도 그렇고 바라도 그렇고 악사들도 그렇고 이제 다 밖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작두대 앞에서 이제 다시 이제 작두신을 이제 실는 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보통 이제 한약굿으로 하면은 이제 이거 휘몰이 짱단을 쳐요. 휘몰이 짱단이라는 거를. 그래서 휘몰이 짱단은 덩덩 쿵따꿍, 덩덩 쿵따꿍이 기본 짱단이잖아요. 이제 요거나 아니면은 이제 변박으로 덩 쿵따쿵따꿍, 덩 쿵따쿵따꿍, 덩덩 쿵따꿍, 덩 쿵따쿵따꿍 이렇게 해서 휘몰이 짱단을 치거든요. 이제 요즘에는 예전에 이제 이렇게 치시고 작두대에 올라가서 이제 춤을 추면 이제 별상장단으로 바꿔주시고 요거였는데 요것보다는 이제 이북구 타실 때 치는 그 장단인데 이게 제가 정확하게 이걸 자진몰이라고 하는지 휘몰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북 장단 치실 줄 아세요? 하고 여쭤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북구 이제 작두 탈 때는 뭐 구능을 풀고 이렇게 타살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마른 구능을 풀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이 구능을 풀 때는 이 장단 한약구에 쓰는 장단보다는 이 이북구 장단을 쳐주는 게 훨씬 이렇게 신을 감기가 조금 편하더라고요. 편해서 저도 이제 이 장단을 이북 선생님한테 이제 간단한 것만 너무 어려운 거는 뭐 제가 한약굿을 하는 사람이니까 쓰지 저기 그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으니까 잘 따라할 수 있을 만한 이제 간단한 것만 이제 조금 배워가지고 왔어요. 배워서 그래서 작두대에 올라가기 전에 이제 제가 맴을 많이 돌다 보니까 맴을 돌거나 이럴 때 조금 이렇게 잘 쉴 수 있을 만한 그런 장단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했더니 간단하게 이제 요것만 이제 가르쳐 주셔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밖에 나가면 이제 요거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도 이제 구능 풀고 이럴 때는 작두만 탈 땐 모르지만 이제 이북징 이제 큰 징이 있어요. 징거리에다가 이렇게 매다는 징이 있는데 그 징은 이제 얇아서 저기 소리가 좀 잘 나요. 이렇게 우리 저기 전안에서 축원하는 징보다는 그래서 징거리에다 그거를 이제 저기 걸어놓고 그리고 이제 하는데 이게 원래대로 하면 이거는 이제 원박은 아니에요. 이게 저기 뭐야 변박인데 제가 이제 치다 보니까는 이거를 치는 게 훨씬 이렇게 손에 내가 전문적으로 이북굿을 할 게 아니니까 이 장단을 정도 치면은 이제 장구를 이제 작두장단을 매겨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의 기본 한도 내에서 치는 건데 이게 빠르게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합따따 합따 쿵땅가 그렇대요. 이걸 제가 그냥 쿵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구음으로 한다고 하면은 쿵 따따 쿵따 쿵따 쿵 따따 쿵따 쿵따 쿵 따따 쿵따 쿵따 쿵 따따 쿵따 쿵따예요. 그래서 요게 빠른 장단으로 치기 때문에 이것만 계속 치다 보면 이제 박이 막 엉키기 시작해요. 엉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요 밑에가 이제 두 개가 이제 변박인데 똑같은 장단이에요. 근데 요거 한번 치고 요거 정도 한번 치고 이렇게 중간에 넣어주면 이 장단이 얽히지가 않아요. 주로 이 장단을 쿵따따 쿵따 쿵따를 주로 치지만 중간에 이제 팔이 아프거든요. 한참을 치려면. 그러다 보면은 이제 중간에 장구가 엉켜질 것 같다 싶으면은 다른 장단을 하나씩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쿵 따따 쿵따 쿵따 쿵 따따 쿵따 쿵따 쿵 따따 쿵따 쿵따 쿵 따따 쿵 따따 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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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따따 쿵따 쿵따 쿵 따따 쿵따 쿵따 쿵 따따 쿵따 쿵 따따 쿵 따따 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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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거를 계속 치다가 이제 힘들어져서 장구를 좀 정비해야 되겠다 그러면 요거 한번 치시고 요거 한번 치시고 이렇게 돌아가는 장구를 제가 이제 응용을 해서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필요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갖다 이제 조금 간단하게 뭐 이북 선생님들이 하는 거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기는 한데 그래도 급할 때는 요거를 이제 좀 사용을 해보시면은 이게 되게 쓸모가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한약굿을 하시면서도 이 장단도 좀 작두탈 때 좀 쳐주실 수 있는 선생님이 있냐고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걸 배우는 거라 선생님들도 이제 해놓으시면 언젠가는 요거를 이제
시세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이북굿에 이것도 준비를 해가야 되고 한양꽃을 칠 줄을 알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장단도 제가 이제 한번 해보려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실 때 이게 작두대에 이렇게 올라가시려고 이렇게 통을 뭐 이렇게 놓고 칼을 이렇게 놓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만신이 춤을 추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장구제비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징거리에다가 징을 이렇게 걸어놓고 치고 악사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저기 나발을 불고 계시겠죠 이제. 그러면 여기서 맨 처음부터 뺑뺑뺑뺑뺑뺑 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얼추 내 이제 몸을 갖다 좀 추스린 다음에 이게 올랐다 싶으면 막 매물 돌거든요. 그러면은 요 장단도 천천히 시작한 다음에 빠른 장단으로 바꿔줄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서셔서 천천히 시작해서 천천히 치는 장단으로 하다가 이제 매물 빨리 돌기 시작하시면 요 장단 똑같은 장단을 빠른 장단으로 바꿔주고 제가 이게 전공이 아닌 사람이라 이제 영상을 올려드릴 텐데 이것이다 라는 것만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저도 아직까지는 막 이거를 막 30분씩 친다 그러면은 이게 실력이 딸려요. 근데 뭐 저는 작두를 금방 타는 편이라서 그리고 또 저희 뭐 선생님들도 작두를 금방 타는 편이라서 많이 해봤자 이제 10분 정도만 올리면은 올라가시는데 이게 안 올라가고 오래 한 30분 정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진짜 이거 치기 힘들거든요. 30분을 똑같은 장구로 빠른 장단으로 친다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연습의 결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참고로 해서 봐주세요. 자 이제 성재님 놀고 장구님 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별상님을 놀고 작두를 타러 이제 저기 작두를 가지고 이제 작두대 앞에 나갔습니다. 그럼 이제 장구제비도 나가고 뭐 징제비도 나가고 이제 악사들도 나갔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장구제비가 장구를 이제 천천히 치는 박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치는 방법은 좀 미숙해요. 쿵 따따 쿵 따 쿵 따입니다. 그거를 느리게 치다가 이제 매물 빨리 이제 돌기 시작하시면 이거를 박자를 빠르게 이제 조절을 해주시는 건데 쿵 따따 쿵 따 쿵 따를 처음에 연습하실 때 처음에 치는 쿵 있죠? 쿵 따따 구음이 쿵 따따 쿵 따 쿵 따 쿵 따따 쿵 따 처음 치는 쿵을 세게 치시는 거예요. 쿵을 세게 치시려면 이거를 갖다 원을 크게 돌려서 딱 치셔야 돼요. 그래서 쿵 따따 쿵 따 쿵 따 쿵 따따 쿵 따 이렇게 하셔야지 장구가 될 수 있으면 엉그러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중간에 쿵 따따 쿵 따 쿵 따 하는 요 한 박에 쿵 따따 쿵 따따 이렇게 하면 한 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쿵 따따 쿵 따따 쿵 따따 쿵 따따 중간에 4번을 넣거든요. 그러면 쿵 따따 쿵 따 쿵 따를 2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부족하지만 쿵 따따 쿵 따 쿵 따를 빨리 연습을 하실 때 처음 쿵을 갖다 항상 세게 치시는 버릇을 들여라. 그래야지 조금 이제 장구가 이렇게 울룩불룩해져요. 이렇게 리듬감이 생긴다고 할까? 그리고 그 다음에 쿵 따따 쿵 따따 쿵 따따 쿵 따따 힘드시면 그걸 계속 치셔도 돼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이제 쿵 따따 쿵 따따 쿵 따따 쿵 따따 치다가 쿵 따따 쿵 따따 쿵 또 칠 수 있겠구나. 그럼 또 들어가셔도 돼요. 꼭 4번을 친다, 뭐 친다, 2번을 친다 이렇게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잘 응용하셔서 치시면 돼요. 이게 치다 보면은 팔이 아파가지고 계속 힘들어요. 지금 제가 이제 영상을 올려도
이게 쿵이 세니까 이게 장구가 자꾸 이쪽으로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 밀리고 있어서 이게 바닥이 미끄러워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올려드릴게요. 처음에 작두 때 나가셨다 그러면은 쿵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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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딱. 자, 이거는 이제 하늘꽃에서 이것까지 해놓으시면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작두장단을 좀 이제 응용하는 걸 조금이라도 배우셨으니까 작두 그 깃발이나 또 작두를 탈 때는 가장 큰 저기가 그 호적이라는 거를 2개를 놓고 부는 것이 가장 큰 이제 정성이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작두대입니다. 작두대 이제 올라가요. 만신이 이렇게 작두를 타러 올라가죠. 그럼 이제 하늘에다가 보통 이제 진적을 하신다거나 뭐 아니면 제수꽃을 크게 하신다거나 이럴 때 천신꽃 크게 하신 대감을 주로 위주로 노는 것을 제수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주님 맞이꽃 이것도 다 제수꽃이에요. 또 집안에 무슨 이제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이런 거 편안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는 그건 안땅 사경꽃이에요. 사경은 제사 지내는 의식 뭐 이런 걸 경사스러운 일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중에 성주 황제풀이 해가지고 성주꽃 하는 거 있죠. 그것도 제수꽃의 일종입니다. 뭐 대감님을 위주로 노는 건 제수꽃이라고 원래 하는 거고, 그 이제 그때는 부정해서 대감 천신 기도 전물영정 이렇게 말을 하고, 안땅 사경 기도 전물영정은 집안이 그냥 편안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는 안땅 사경이라는 말을 해서 안땅 사경꽃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불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갖다가 조금 중점적으로 놀아야 되고, 제수꽃은 불사님도 불사님이지만은 악사를 많이 들여놓고 하면서 이제 대감거리를 갖다가 위주로 많이 놉니다. 성주도 대감의 일종이거든요. 그때 근데 이제 작두 천신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보통 이제 장군님, 신장님 이런 걸 놀잖아요. 이 장군, 신장님이라고 하는 거는 통틀어서 전부 군웅이라고 하는 거예요. 군웅. 이북굿에서 푸시는 뭐 그 군웅을 논다, 이것만 군웅이 아니에요. 그 군웅이라는 게 군사군자의 저기 영웅문자잖아요. 그래서 장군님, 신장님 이런 분들은 다 군웅입니다. 군웅인데 저 군대에서도 보면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보면은 대장이 있고 또 소위가 있고 뭐 아니면 1등병이 있고 이러듯이 군웅이 상단 군웅이냐 중단 군웅이냐 하단 군웅이냐 이거의 차이거든요. 상단의 군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들이 여기 작다시는 이분은 장수별상이라고 하거든요. 장수는 장군 장자의 머리 숫자예요. 그래서 제일 상단의 군웅들, 대장은 여기 작두 칼날 위에 올라가 가지고서는 지시만 하는 거예요. 지시하면은 이 밑에는 누가 있겠어요? 지시를 하시면은 한 군대가 있겠죠. 거기에 뭐 소위도 있고 대위도 있을 거고 또 나머지 1등병, 2등병들도 있을 거고, 이 원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상단 군웅을 맨 처음에 작두를 타면서 봤지만 시절이 지나면은 이 장군의 우두머리가 부리는 군사들이 많이 늘어나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군님 당도 저기 육거리 쪽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돼요. 맨 처음에 애기시 할 때는 요게 작두만 타서 요거를 부리는 신을 봤지만, 그래서 작두를 탈 때 이제 보통 작두 깃발을 달죠. 이렇게 양쪽에다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거는 작두 깃발에는 우리 선생님이 항상 하시는데 진해발이라는 것이 달려 있다고 해요. 요 옆에 이렇게 세모같이 삐죽삐죽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진해발이라고 한대요. 그럼 뭐 여기는 천상천하 뭐 대사마, 대장군, 대도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쓰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큰 구슬 할 때 보면은 우리 왜 천전딸이라고 하죠. 오색천 뭐 12마짜리 뭐 3마짜리 5마짜리 뭐 이런 거 하듯이 12마짜리 오색천을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저기 뭐야 굿땅 저기 그 처마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이 작두 여기 타는 데까지 이렇게 쫙 해놓잖아요. 이게 오색 구름다리라고 해가지고서는 이거 타고 내리시라고.
근데 이 오색의 의미도 잘 아셔야 되는 게 작두 깃발은 이거는 솔직히 말 옛날 말로 하면은 도끼라고 하는 거예요. 도끼라고. 그래서 도끼가 두 쌍이 하고 또 오방기가 저는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거 뭐 보통 이제 작두 깃발은 다 두 쌍으로 하시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오방기를 갖다 크게 이렇게 우리 오방기 뽑는 그 오방기 아니고 여기 이렇게 늘어뜨리는 오방기를 크게 제작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두 세트를 갖다 이렇게 양쪽으로 늘여가지고 달고 오색천을 달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좀 해봐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악사는 아까 제가 이제 외제비 뭐 삼제비 뭐 양제비 삼제비 사제비 이렇게 있다 했잖아요. 근데 작두 탈 때는 사제비가 가셔도 사제비가 다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네 분 중에 두 분만 호적을 두 분이 부시는 거예요. 쌍호적을 올리는 거거든요. 쌍호적은 뭐라고? 가장 작두 탈 때 많은 정성이 쌍호적이 들어가는 겁니다. 악사분들이 네 분 들어오셔도 그 네 분이 다 호적을 부는 게 아니에요. 쌍호적을 불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칼을 타러 올라가잖아요. 작두를 타러 올라가는데 여기에 이제 이북 선생님들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예전에 작두 이북구 쪽에 군웅을 많이 발전시킨 구슬하고 한약구슬은 대감구슬 많이 발전시킨 구슬을 하는 적이니까 여기 이제 화토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불을 피우셨대요. 불을 피워놓고 하셨다 그러더라고. 이게 지금 뭘로 남아 있는 거냐면 불을 다루는 신이 있어서 그러시는데 이게 무엇이냐? 우리 화전 치는 의미죠. 화전을 치는 거는 나한테 불을 다루는 신령님이 있으시다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화토불을 피우고 하지는 않지만 이제 청계를 다 놀고 난 다음에 청계를 베낄 때 꼭 화전을 치시는 분들은 이 불을 다루시는 신령님이 있어서 그러시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옛날 말로 도끼라고 한다. 도끼 이렇게 얘기한다. 그리고 꼭 오방기를 이렇게 하고 쌍호적을 불었다. 이 원리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하면 화성 행궁을 가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원의 화성 행궁에는 정조대왕님의 사당이 뒤에 있고 그리고 또 사도세자의 그 능이죠. 윤건능이라고 해가지고 사도세자 이제 능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효도를 정조대왕이 하러 가기 위해서 행궁에서 머무시기 위해서 수원 가기 전에 화성의 행궁을 갖다 많이 가시죠. 우리 이제 별상림 문서에 보면은 울기도 많으시고 화기도 많으시다. 수원 대목안에 뒤주대왕 양마만이 많으시리 할 때 그게 사도세자하고 해경궁 홍씨를 얘기하는 거고 그 두 분의 아드님이 정조대왕이거든요. 정조대왕이 이제 뭐 다른 정치적 요소가 있었다고 하지만 아버지 능의 능행차를 한다 하면서 이 화성에다 행궁을 해놓고 화성 행궁에 가시면은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두 가지를 보시면 뭐 정조대왕 모셔놓은 사당은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제 어머니 그 뭐 회가변 이런 거 생신을 하려고 생신상을 차려놓은 거를 한번 보셔야 되고 그리고 행궁 벽에 행차를 하시는 행차도가 그려져 있어요. 전주 경기전 같은 데 가도 있죠. 그게 행차도인데 이 행차도를 보시면은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선생님을 그래도 잘 만나셔서 이제 잘 만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설명을 들었는데 이제 이렇다고 합니다. 이건 다 전쟁의 신이잖아요. 보면은 그죠? 칼도 이 철기 문화 시대 때 대장간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칼이라는 것과 갑옷과 투구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전쟁의 신이 된 것에 우리들이 말하면 보통 도깨비 장군 이렇게 받으시잖아요. 치우천왕을 얘기하시는 거. 그때 대장간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무기가 급격하게 발달했기 때문에 치우천왕이 전쟁에서 매번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역사적 결론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작두를 탄다고 하는 거는 무기에 대한 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두에 서야지만 내려서는 신령이 있기 때문에 이 작두를 타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화성 행궁에 가시면 요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거하고 똑같이. 도끼가 이렇게 두 개가 앞에 나가고 그 다음에 오방기가 나가고 여기 이제 군사들이 들고 가겠죠. 그리고 호적수라고 해가지고 창부 우리들이 말하는 광대시 창부시예요. 호적을 불든지 그 뿔소라라는 거 있죠. 큰 거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악기라든지 필이라든지 이러는 악사들이 쭉 두 줄로 해가지고서는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이 도끼는 전쟁의 신을 표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신의 표상인 도끼가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오방기 이분을 따르시는 수하들이 나가고 거기에 악사들이 나가고
이 징을 치고 막 사냥할 때도 그러잖아요. 막 북을 치고 징을 치면서 막 몰아가잖아요. 이렇게 짐승을 철렵을 할 때.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우두머리의 장군님이 이제 따라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뭐 포졸들이 이렇게 수위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임금도 행차하실 때 이렇게 행차를 하시고 이랬다 이러는데, 임금이 어느 날에 전쟁이 났어요. 군웅들은 다 전쟁을 막아주는 신이잖아요. 군웅을 하면서 뭐 닭을 죽인다 이러는 거, 아우 나 살생하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살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누가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으면 내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이 출동을 하는 거는 그거는 일이지 살생이 아니에요. 이제 닭이, 그리고 살생이라고 여길 것 같으면 소, 돼지 이런 것도 올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그거 다 죽여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을 조금 확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매번 막 닭을 뭐 쓸데기 없이 죽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이럴 때 이게 뭐냐, 장군이 이렇게 전쟁을 나가도 그냥 나가시지를 않는데요. 이제 어전에 들어가셔서 임금님이 어디 어디에 오랑캐가 저기 들어왔다고 하니, 장군아 너는 이제 무슨 장군 너는 나가서 거기를 갔다가 이제 가서 전쟁을 치르고 막어라 뭐 이렇게 어명이 떨어져야지, 그래야지 장군이 나갔지 그냥 함부로 나가는 게 아니랍니다. 그 사극을 보면 다 알겠죠. 그럼 이제 장군이 그 어지를 들고 어디를 가시냐 하면은 둑신당이라는 데를 가셨대요. 선생님 이렇게 말하면은 아 그게 그거야 하실 거예요. 둑신당이 있던 자리가 어디냐면 지금의 뚝섬입니다. 뚝섬. 뚝섬역 아시죠? 뚝섬이에요. 왜? 도끼, 두끼, 이게 도끼, 두끼 이러거든요. 두끼를 모셔놓은 신당이 있었다 해서 둑신당이고, 그게 지금 뚝섬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둑신당이 있던 자리가 어디냐 하면은 서울숲공원 있는 데 가시면 서울 수도박물관인가가 있어요. 옛날 수도 이렇게 정수시설하던 곳을 이제는 박물관식으로 만들어놨는데, 그 서울 수도박물관에 이제 주차하시고 들어가면 이 둑신당이라는 곳이 있었다라는 그런 표식이 있는데, 당은 없습니다. 당은 없는데 거기 이제 안쪽으로 좀 들어가시면은 500년인가 700년인가 되는 이제 당산나무는 있어요. 그래서 당산나무 앞에 이렇게 대리석으로 제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시루를 찐다든가 간단하게, 사람들 뭐 관광 없으니까 많이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간단하게 해가지고 가서 절만 하고 오는데, 이 장군이 이제 어명을 받아서 어지를 받고 이 둑신당이라는 곳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이 깃발들을 이제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에 나가시지요. 이기게끔 해주세요. 해놓고 이 깃발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여기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깃발을 가지고 나가면 전쟁의 신이 우리를 앞에서 호위하고 다니시는 거다 해서 깃발을 가지고 꼭 제사를 지낸 다음에 이 깃발을 갖다 가지고 나왔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이 옆에는 뭐 오방기 세트 뭐 이런 게 있겠죠. 이거는 동묘에 가셔도 있어요. 동묘 보면은 앞에 관성제군이 있지만 이 옆에 창과 칼과 검을 든 장군 저기들이 서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두끼가 나가고 오방기를 갖다 들고 나가고 호적수나 악사들이 뿔소라 뭐 이런 걸 불면서 쭉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둑신당이라는 전쟁의 신을 갖다 깃발로 모셔놓은 당이 있었다. 요거는 뭐냐면요, 이게 뚜끼라고 다 하는데, 이게 뭐냐면 저기 말꼬리를 붉게 물들여 가지고서는 붉게 물들여 가지고서는 이렇게 모셨대. 그러니까 여기 앞에 이제 그게 하나 더 있겠죠. 여기 따라가시면 이 깃발이 나가시겠죠. 제가 이걸 지금 여기 안 그렸는데, 그래서 요 분들을 모시고 나가는 거랍니다. 근데 요거는 그 수도박물관 이제 가시면 딱 들어가시는 정문 입구에 도끼는 이렇게 생겼었다라고 요거는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요거의 잔재가 어디에 남아있냐면 몽골에 가보면은 이거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축제를 하거나 뭐를 할 때 뭐 팀별로 무슨 대항전을 한다 이러면 몽골에는 각 팀마다 지금 요거하고 붉은색 깃발로 이렇게 똑같이 만든 건 아니지만 다 이렇게 두끼 형식을 갖다가 만들고서는 그 팀별로 대항을 합니다. 한번 인터넷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래서 둑신당이라고 하는 곳 가서 전쟁의 신한테 제를 지내고 이 분들을 갖다가 여기에 다 전쟁의 신이라는 표상으로 전쟁을 할 때 이렇게 몰고 나가셨다. 그래서 이러한 유래가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의 신이라고 하는 이 작두, 무기의 신, 이런 분들, 장군님 이런 분들 할 때는 우리가 말하는 작두깃발, 두끼를 갖다가 이렇게 양쪽에 드리고 이렇게 오방기를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호적수 2개를 넣고, 또 옛날에는 이북 선생님들 말 들어보니까 불을 피워놓고 그렇게 하고 작두를 탔다 이러시더라고요. 오늘 이제 작두장단을 배우다 보니까
아, 요래 썼다라는 거,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제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런 유래가 있었다라는 것 정도는 아시면은 작두를 탈 때 좀 수월하시지 않을까. 이제 오늘 갔더니 이것도 또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악사를 네식이나 불렀는데 저 악사들이 논다고, 둘이는 호적을 둘만 분다고, 저 불고 앉았다고, 왜 안 부냐고 막 그러면서 어떤 양반이 악사들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요렇게 원리를 아시면 그런 얘기는 안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뒤에서 악사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다고 좀 흉보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원리를 조금 알고 하시면은 좋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